미중 전쟁 리뷰. 주인공 김인철, 최이지, 아이린 비. 줄거리. 세계은행 직원인 김인철. 김인철 출신은 대한민국 육사 출신. 목함지뢰 사건으로 전역.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 그 후 세계은행에 입사. 돈 세탁의 명소인 비엔나에 가게 된다. 비엔나에서 수상한 돈거래의 흐름을 포착한다. 세계은행 총재가 김인철을 단독으로 비엔나로 파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된다. 비엔나에서 수사하던 도중 돈 흐름의 핵심 인물을 자살을 하게 된다. 확인 결과 수상한 전화를 케이맨 제도로부터 받고 수상한 돈으로 수익을 올리던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수상한 돈의 주인을 알게 되면서 그로부터 자살의 지시를 받게 되고, 그렇게 펀드 매니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김인철은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에 최이지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최이지 역시 김인철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던 중 돈과 관련된 조직으로부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최이지의 재치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한다. 최이지는 MIT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근무 중이며 북핵 관련하여 조사하는 입장이다. 조사 도중 김인철이 위험에 빠진 것을 목격하게 되고 신속한 순발력으로 김인철을 구해준다. 서로 점점 사랑에 빠진다. 김인철은 세계은행이 있는 워싱턴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수상한 전화의 시작점인 케이맨 제도로 조사차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FBI 요원인 아이린 비가 접근하게 되고 서로 호감을 가지기 시작한다. 케이맨 제도에서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김인철은 조금씩 수상한 돈의 출처를 찾게 된다. 이러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상황이 나오게 된다. 우선 트럼프는 1% 지지율에서 출발하여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트럼프에게 최고의 골칫거리는 북한과 중국이다. 중국은 중국몽 1대1로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중국 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성장이 이대로만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푸틴은 세계 최대의 가스 수출국이다. 가스로 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원자력 발전에 따른 석유 화학 에너지 사용 감소가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들고 있다. 또한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이 불편하다. 철도로 묶여있는 우방 국가들에게도 돈으로 중국 철도 시설을 확장하려는 것이 러시아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시진핑 19차 전당대회를 통하여 절대 권력을 손안에 넣고 있다. 문화 대혁명 때 숙청의 대상으로 몰려 토굴에서 생사를 고민해야 했던, 또한 중국 공산당 입당조차 힘들었던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권력을 손에 넣게 된 것이다. 당원 당규 수정을 통하여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런 시진핑의 최대의 걸림돌은 미국이었다. 세계의 패권국가,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 국방비 1,000조를 쓰는 나라, 이 나라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 시진핑은 싫다. 아직은 호랑이 발톱을 감추고 고양이로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강대국 사이에 정확하게 끼어버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 나라에는 언제나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존재한다. 트럼프는 틈틈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가지고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나마 상황이 좋은 것은 러시아다. 반대로 일본은 언제나 그렇듯 상황이 좋은 적이 없었다. 로켓맨 김정은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다. 트럼프는 로켓맨이라고 말하고 스텔스 전투기가 언제 자신의 집무소를 폭격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예상 밖의 수소폭탄이 성공함에 따라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만 ICBM 개발 및 핵탄두 소형화 등등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인민들은 굶주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위 트럼프부터 김정은까지의 속사정은 소설과 나의 생각의 약간 5% 정도 포함된 것이다. 줄거리가 너무 길다. 이러던 중 김인철은 수상한 돈의 출처가 러시아라는 것을 포착하게 된다. 소치에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점점 돈의 주인과 현재 각국 대표들의 생각을 파악하게 된다. 그러던 중 미국은 북한의 일제 타격 작전을 준비한다.
북한 타격 후 중국을 전쟁의 불바다로 초대하여 패권 국가의 위상과 기축통화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또한 트럼프를 조종하는 비밀 단체의 모습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의 내용은 스포일러이므로 줄이도록 하겠다. 감상평. 나를 위한 소설이다. 나는 국제, 정세, 경제, 각국의 정치, 군사력 등에 관심이 많다. 시진핑이 독재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하고 나서 전당대회 때 박수 받는 것을 보고 중국은 정말 좋은 공산국가임을 알았다. 공산국가와 독재자는 언제나 잘 어울린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소설이다. 1, 2권을 한 7시간 만에 다 읽은 것 같다. 역시 전쟁 관련 소설은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너무 적절하게 배치했다. 각국의 상황을 정확히 묘사했으며 물론 나와의 견해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지만 또한 마치 현실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꾸 이건 사실과 조금씩 다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소설을 꼭 신문 보듯이 보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재미있다. 여기까지는 좋은 평가였다. 이후에는 실망감에 따른 비평이다.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길 바라본다. 김진명 선생님, 나의 어릴 적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 우선 미국, 중국, 러시아 군사력 평가부터의 나의 견해와 조금 다르다. 중국이 5년 뒤에 미국과 견줄만한 국가가 될 거라는 평가부터 이 소설이 집필이 되었는데 소설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이테크 기술은 압도적으로 미국이다. 물론 몇몇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는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게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부분에서는 중국이 앞선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하이테크 기술들은 순수 과학을 기반으로 한다. 물리, 화학, 생물 등 말이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중국이 50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순수 과학에 대한 수십 년의 투자는 절대 몇십 년의 집중 투자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소설을 진행을 긴박하게 하기 위한 설정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현실적인 소설인 것을 반영한다면 조금 부족한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약간의 오류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F-22와 F-35 중에 어떤 것이 더 최신의 기종이냐, 어떤 것이 더 뛰어나냐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B-1B 랜서 같은 경우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 폭격기이다. 미국은 군비를 축소하고 세계의 경찰 행세를 그만두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논리는 그럴듯한데 조금은 이상하다. 그래도 가장 안전한 돈은 달러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중국이 성장하며 미국과 동등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해서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야. 그러기엔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한다. 달러로 하던 무역을 세상이 변한다고 한들 달러로 교환하려고 하지 갑자기 위안화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은 약간 보수적 성향이 있으신 것 같다. 소설 내용에서 그냥 그렇게 느껴졌다. 그리고 소설을 통하여 현실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으신 것 같다. 창업대학교, 정책, 그리고 강국에 대한 외교적 전략, 비전 등을 소설을 통하여 제시하고 싶으신 것 같다.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말도 은연중에 하고 싶은 듯하다. 소설을 소설로 보지 못했다. 아쉽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다. 3권, 4권 계속 나왔으면 한다. 그렇다면 기꺼이 권당 13,800원을 투자하여 곱씹으며 읽어볼 것이다.